네, 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오늘도 바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음, 격에 대한, 이 격이 빠질 수 없죠. 사주 명리에서. 이 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사주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이라는 거. 저희가 격이라는 거는 뭘까요? 그냥 저는 격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주 원국에서 가장 강한 글자, 가장 강한 글자. 이게 포인트죠. 사주원국에서 그냥 가장 강한 글자예요. 저희가 이제 이 격이라는 거는 사주의 원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월지, 이 월지에서 이 천간에 투간된 거를 격으로 잡죠. 그러니까 그만큼 월지라는 거는 사주 명리에서 진짜 중요한 거죠. 이 월지가 나머지 글자를 다 통제하는 거죠. 이 월지가.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이제 월지는 1000명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실 정도로 진짜 월지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지라는 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똑같은 임수일간, 뭐 병화일간, 개수일간이어도 뭐 예를 들면 이런 일간이어도 몇 월의 임수, 몇 월의 병화, 몇 월의 개수에 따라서 같은 일간이고 같은 일주인데도 완전 다른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격이라는 거는 사주 원국에서 이제 가장 강한 글자고, 이 월지에서 투간되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하죠. 그런데 자, 예를 들면은 이 묘월에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천간에 간목과 을목이 다 투간되면은 이걸 다 격으로 보죠, 지금. 그러니까 다시 예를 들면은 경금일간이, 그냥 사주 예시를 들게요. 갑술년에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정 이분이 정묘년, 그리고 정묘월, 그리고 경술 일주시고 여기 비워놓을게요. 이 묘월에 태어나신 분이 간목 있죠. 지금 이분한테는 이걸 편제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월지에서 이 간목이 투간이 됐기 때문에, 지장간에 있는 간목과 을목이 있죠. 이 간목이 투간이 되었기 때문에 편제격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을목이 투간돼도 이거를 정제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 묘목에서 간목이 강한 건 맞아요. 근데 이 묘목에서 을목이 강한 건 아니죠. 그쵸? 자, 갑목과 을목은 음양의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음양의 관계. 간목이 올라가면요, 을목은 내려와야 되고요. 간목이 내려가면요, 을목은 올라가야 돼요. 음양이라는 거는 항상 대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저희가 배웠죠. 여기 보시면, 자, 간목과 을목은 전혀 다른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간목은요, 여기서 태어나고요. 을목은 이 간목과 반대에 있는 이 유금이라는 계절과 반대에 있는 묘목에서 을목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목은 이렇게 운동을 하고요. 을목은 이렇게 운동을 하죠. 대등하게. 그래서 을목은 이 양에서 음으로, 간목은 음에서 양으로 가는 그런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이제 음에서 양으로 가고요. 이 친구는 이제 양에서 음으로 가는 완전 음양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글자는. 그러니까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앞과 뒤처럼 간목이 이쪽으로 가면요, 을목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그 사주처럼 이 천간에 이렇게 있었죠. 이 묘월에 태어나셨는데 간목이 올라오면 강한 게 맞아요. 이걸 편제격으로 보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을목이 투간됐을 때 이걸 정제격으로 하는 거는 맞냐는 거죠, 지금. 이 을목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방금 이 묘목이라는 계절에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 을목은 묘목에서 태어나서 유금에서 정점을 이루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월지에서 투간되는 게 아니라 이 월지라는 계절에서 가장 강한 글자를 잡는 거죠. 가장 강한 글자. 자, 보세요. 다시 사계절의 순환을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유금에서는 뭐가 제일 강하죠? 경금이 제일 강하죠. 경금. 그리고 을목이 강하죠. 그리고 묘목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간목 안에는 씨앗이 있죠. 신금.
그리고 자수에서는 저희 누구나 아는 임수, 정화, 기토. 그리고 오화에서는 병화, 개수, 이제 무토가 되겠죠. 그러니까 5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천간에 이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를 격으로 잡는 거고요. 이 유금월, 이 6월에 태어나신 사람들은 이 경금과 을목이 천간에 있으면 그것을 잡는 거죠. 격으로. 4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임수, 정화, 기토. 묘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방금 그분처럼 간목과 신금을 잡는 거예요. 자, 보시면 다시.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 사계절 순환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이 갑술, 그리고 갑술년, 아까 정묘, 월, 경술, 일주. 자, 묘월이죠. 이분이 지금 운은 해자축입니다. 해자축. 갑자대운이에요, 지금. 자, 보시면은 여기 편제격이죠. 이 임묘진이라는 이 묘목에서 이 묘목이라는 임묘진이라는 봄의 계절에서 가장 강한 글자가 간목과 간목 안에 있는 씨앗인 신금이죠. 이 편제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정관도 있죠. 정관. 이 사람은 이 정관이라는 글자도 있고 이 편제라는 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적인 행위도 할 줄 알고 편제적인 행위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주 원국에서 가장 강한 글자는 이 편제라는 거예요. 편제. 물론 정관이라는 행위도 합니다. 근데 이 사주 원국에서 가장 강한 글자는 편제라는 거죠. 편제. 이게 이 묘목이 이 정화를 묘생화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사주 원국을 이제 오행으로 접근한 거죠. 항상 천간과 지지는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간은 우주이기 때문에 오행의 생극제화를 하고 오행 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 생극제화를 가지고 저희가 일간을 기준으로 십신을 나누는 거죠. 사주 명리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게 천간이란 말이에요. 지지는 지축의 기울기, 지구는 그래서 좌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사계절에 순환을 한다고 무조건 배웠죠, 저희가. 그러니까 지지랑 천간은 완전 다른 공간이란 말이에요, 서로. 이게 뭐 지지에서 천간을 생하고 극하고 그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자축으로 그런 이분은 지금 대운을 가고 있고, 지금 일사년이죠.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사주 원국이라는 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격이라는 거를 저희가 사주 원국에서 정했는데 과연 이 편제격이라고 해서 이 사주가 끝까지 편제격이냐라는 거죠. 예.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는 무조건 계절을 따라야 돼요. 무조건 계절을. 저희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에 겨울이죠. 겨울이기 때문에 저희가 패딩을 입고 히터를 키잖아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반팔을 입고 에어컨을 키면은 감기에 걸리고 몸에 탈이 난단 말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패딩을 입고 히터를 켰기 때문에 겨울이 온 게 아니라, 겨울이라는 날씨가 갑자기 가을에서 변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을이었는데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확 추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생각과 행동도 그 바뀐 겨울이라는 계절에 따라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의 일을 해보면서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대학교 때 저랑 지금 직장인인 저, 그리고 더 어렸었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완전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뭐 친구들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뭐 공부를 하면서 뭐 바뀌었을 수도 있고, 뭐 환경이 변하면서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듯 사주 원국에 있는 글자는 죽을 때까지 이제 바뀌진 않지만, 이 원국에 있는 글자들은 대운과 세운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계절의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모든 글자들이 돈단 말이에요. 지구가 계속 공전과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저희가 사주를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사주 원국이 아니라 대운과 세운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자축이 오면은 결국에 이 사주가 어떻든 저떻든 묘월에 태어났든 결국에는 운이 왕이라는 거예요. 운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묘월에 태어났어도 지금 밖에는 추운 겨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터를 켜고 두꺼운 패딩을 입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행위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운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은 편제격이에요. 근데 이 해자축에서는 저희가 다 알죠? 임수, 기토, 정화를 써야 돼요. 이 세 글자를 가장 활발하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 천간을 보시면 있죠, 정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운을 보지 않았을 땐 편제격인데 이 운에 따라서 지금 겨울이 오니까 이 정화를 쓰라는 거예요. 이 운의 운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관격이 되는 거예요. 정관격. 이 운에 의해서 내가 편제를 쓰고 싶어도요. 운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운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추운 겨울이 왔는데 에어컨을 켜보세요. 완전 난리 나겠죠. 몸에 막 몸살이 나고 막 감기에 걸리겠죠. 그러니까 해자축이라는 겨울이 왔기 때문에 너는 이 추운 겨울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넌 이때 당신은 정관격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해자축에서. 지금 갑자대운이시죠? 갑자대운. 그러니까 이것도 편제잖아요. 그러니까 천간에 이 편제라는 글자가 여기 또 하나 있는데 이렇게 오니까 이게 더 강해지지만 이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은 강해지지만 그래도 이 자수에서 이 정화가 제일 강하단 말이에요. 이 정관이라는 글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관을 써야 되겠죠. 그쵸? 그래 이제 지금 을사년이잖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을목이 또 정제예요, 정제. 그쵸? 이 사오미에서 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사오미로 가죠, 세우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어쨌든 큰 흐름 속에는 해자축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길죠. 대우는 지속 가능하고요. 지속 가능성을 의미하고요. 이 세우는 항상 이 대운 안에 있는 겁니다. 네. 세운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운을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을사년, 병오년만 보지 말고 앞으로 이 을사년, 병오년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을과 겨울로 간단 말이에요. 길게. 이렇게 봄이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봄과 여름을 지나서 이제 가을과 겨울로 가는데 이분도 지금 대운 자체가 겨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을, 겨울로 가니까 더더욱 이 정관의 힘이 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 정제가 들어왔고 뭐 이제 병화는 또 이분 입장에서는 편관이겠죠. 이제 병호 세운에는.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에는 여기서 뭐 정제라는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기질이나 뭐 이런 게 강해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좀 너무 낙서가 좀 해서 다시 쓸게요. 청간만 써드릴게요.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해자축이에요. 대우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화를 쓰라고 정관격이 됐죠. 정관격. 근데 을사년이 왔는데 이게 정제잖아요. 재성이라는 거는 내가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기질도 있고 내가 지금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되죠. 이 재성과 반대 있는 인성은 내가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성이라는 거는 결국엔 나의 능동적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극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사화를 가지고 온 거죠. 강해질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사람이 애초에 아까 사주 원국에서는 편제격이기 때문에 이런 재성적인 생각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사오미, 여기서 만약에 이분이 어떤 걸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오미에서 이 사람이 저희는 무조건 기준이 있죠. 병화와 무토, 개수 이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대신 이 해자축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정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정관 무조건. 이게 우선시 되는 거예요. 이 해자축이.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겠죠.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전 질문이 없으니까 보시면 이 병화가 사오미에서 이분 입장에서는 편관이잖아요. 편관. 그리고 요거는 편인이죠. 편인. 그리고 개수는 상관이죠. 상관.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정제랑 상관 이런 거를 쓸 수 있으면은 자기가 뭔가 자기를 좀 해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뛰쳐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항상 이 해자축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 격이. 이 정관격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상관을 쓰라고는 권해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예.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이게 이제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면 이 상관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이 사오미에서 잠깐 쓸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 편인을 쓰는 게 가장 좋겠죠. 물론 정인 뭐 예전 고서에 나온 뭐 자평진전에서 뭐 정인 정관을 써서 뭐 그런 게 좋겠지만 어쨌든 편인이나 편관을 이제 이용해서 이 조직 정관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이분 입장에서 가장 좋은 해석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이 대운도 해자축이고 이 세운도 신유술 해자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관인 소통을 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각각의 글자, 각각의 년에 따라서 뭐 식신이 강해질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 대운을 기준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이때 와서 질문할 수도 있고 이때 와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건 그때 가서 더 정확히 봐야 되겠죠. 근데 큰 흐름을 본다면 해자 측에서 이분은 정관격이 되고 이 정관격을 지키는 게 이분 입장에선 좋겠죠. 자, 정관격 하니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 저번에 말씀드린 거랑 또 이어지는 건데, 자, 자평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명리를 공부할 때 저희가 필독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 몇 권 있죠. 뭐 바이블, 수학의 정석과 같은 뭐 바이블 느낌이죠. 뭐 되게 한자도 많고 어렵고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 기본을 알아야 비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어쨌든 이게 바이블이라고 하니까 이걸 기준으로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가 이제 바이블은 맞아요. 기본서라고 하면 기본서가 맞고 이런 책들이 자평진전 말고도 막뭐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약간 이게 수학과는 다른 거잖아요. 이 명리학이라는 거는 수학은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바뀌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명리학은. 자, 보세요. 제가 이 전전 영상에 말씀드렸던 거. 자, 정관이 상관보다 좋다. 라는 근거가 뭐죠? 근거? 이 근거가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그 자평진전이나 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 게 근거예요. 물론 그 책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 기본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게 기준이 되는 게 맞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서라면 기본서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자, 정관이 상관보다 좋다는 근거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정말 이유라면. 자평진전에서 뭐 다른 책에서 정관은 좋은 거고 상관은 흉신이라고 했다 해서 아직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시대. 그때 당시에는 신분 제도라는 게 있었고요. 이 정인과 정관을 이 정인과 정관이 그때 당시에 기득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관 입장에서는 상관은 너무 무서운 존재란 말이에요. 나는 이 정관이라는 걸 지켜야 되고 보수적이고 그런 전통을 지켜야 되는 룰이 있는데 갑자기 상관이 오면은 당연히 흉하겠죠. 그리고 그걸 쓴 사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아직도 시대가 변했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음양이라는 거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등한 거잖아요. 대등. 동전에 앞면과 뒷면과 같이 대등한 거란 말이에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죠.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는 거고요. 밤이 있는 거고요. 봄과 여름이 있으면 가을과 겨울이 있는 거예요. 뭐가 좋고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양오행 그러는데 해석을 막상 할 때는 뭐 편관은 좋지 않고 뭐 상관은 흉하고 뭐 정관과 정의는 뭐 길신이고 이렇게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십신에서. 아니 음양오행이라고 해서 음양을 기본으로 하고 이걸 근간으로 두는 학문인데 왜 아직까지 사주 원국이 이렇게 있으면 뭐 무슨 글자가 있어서 흉하다, 힘들다, 뭐 패격이다 이걸 논하는 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 사람은 이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이 글자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자연의 변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글자를 쓰면 더 낫고 어떤 글자를 좀 지양해야 되고 이런 거를 보는 건데 이거 뭐 이런 뭐 흉신을 논하고 잡격 뭐 패격 이런 거를 논한다는 게 근데 논할 수 있죠. 논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아직도 자평진전에 있는 그 옛날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기준을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자평진전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정관격에 대해서 논하는데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평진전에서 그런 말을 해요. 정관격은 정인과 정제가 있으면 좋다. 그런데 정인과 정제가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재극인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에 관성이 있는데 인성과 재성 둘 중에 하나를 취해야 된다면 재성이 좋다. 그 이유는 인성은 관성을 설계해서 관의 힘을 떨어뜨리지만 재성은 관성을 생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래서 인성과
재성이 그래도 붙어 있어도 아까 뭐 재근이 때문에 안 좋다고 하면서도 어쨌든 같이 있으면 굉장히 귀격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말이.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자, 세상에 그런 사주는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있죠. 있을 수 있죠. 저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운 때문에 그렇게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천간에 정인이 있고 일간이 있겠죠, 일간? 정인이 있고요. 정관이 있고요. 정제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런 완벽한, 예, 뭐 지지도 좋겠죠. 그런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쳐요. 근데 이 사람이 대운과 세운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 글자들을 계속 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서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 사람의 이미 완성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완성됐어요. 완성됐어. 완성된 걸 아는 상태에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운을 맞춰가지고. 그거 완전 다른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아는 상태에서 그 운을 해석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운을 보는 거랑은. 이 분명히 이 예시를 들고 있는 그 고서에 있는 책들에서 예시를 들고 있는 이 사람도 그 수많은 대운과 세운에 의해서 이렇게 이 왔다 갔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인생을. 이런 데서. 근데 이거를 저희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해석에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적 배경도 있어요. 시대적 배경. 시대적 배경. 그때는 정인과 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그 당시에 해석을 했고 기준을 삼았다고 해서 그걸 지금도 똑같이 패격을 보고 논한다는 게 저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평진열에서 말하는 정관격이 그 해석의 오류는 일단은 너무 완벽한 십신 맞추기죠. 십신 맞추기. 막 완전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재생관, 관인소통. 너무 완벽한 십신을 맞추려고 하는 사주. 그런 사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주 원국을 분석을 할 때 이 사주 원국이 뭐 하나가 빠지고 뭐 하나가 부족하면은 너무 완벽한 오행, 완벽한 사주를 맞추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패격이면은 이 30년 동안 패격이냐고요. 이 10년 동안, 15년 동안 다 패격이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것을 익히는 건 진짜 중요한데,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고 항상 그때 당시에 해석한 것도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상대적인 거. 그래서 오늘은 좀 정관격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하다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오늘은 어쨌든 정관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격에 대해서, 정관격이라기보다는 이제 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격이라는 거는 정리를 다시 해서 말씀드리면, 월지에서 잡는 게 맞지만, 월지에서 투간된 게 아니라, 저희는 천간과 지지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간이라는 거는 오행운동, 그러니까 우주이기 때문에 오행운동을 하고요. 지구는 사계절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계절, 월지에서 그 계절에 위치한 거기에서 위치한 그 글자들 중 가장 강한 글자, 천간에 있으면 그렇게 잡는 거고, 그리고 대운에서 다시 그 계절을 보고 격을 잡는 거죠. 저희는 계절을 따라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오늘 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또 사주 예시를 가지고 와서 다른 것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